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단원사 상용 로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상용 로그 부분 좀 펴주시고요. 페이지는 33쪽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로그의 값을 구할 수 있나요?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로그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m 곱하기 n 형태의 로그가 있을 때는 덧셈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나눗셈은 뺄셈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m의 k승 이런 형태가 있으면 k가 앞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 했었고, 그 다음 밑변환 공식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분수 형태로 이렇게 약분되는 형태, 그 다음에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서로 교체를 했던 공식,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하시고, 그럼 이제 기본적인 이런 것들 사용해서 상용 로그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말 그대로인데요. 이게 이제 상이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고, 용이 이제 쓸 용자를 써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그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지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등장을 배경을 보시면 A의 X승이 뭐 M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느끼셨겠지만 A가 어떤 뭐 예를 들어 2 같은 것만 생각하더라도 1, 2, 3, 4, 5, 6, 7, 8 얘의 증가 폭이 굉장히 작게 증가를 하더라도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고 2의 3승은 8이고 2의 4승은 16이고 2의 5승은 30이고 점점 커지는 폭이 엄청 빠르죠. 그래서 옛날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정말 빠르게 이제 증가한다 해서 엄청 이제 수를 크게 생각을 하는데요. 엄청 얘가 이제 빠르게 증가한다고요. 화살표 두 개를 쓸까요? 증가 폭이 빠른 거예요. 빠르다. 증가폭이 빠르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지수의 증가폭은 이렇게 느린 거죠. 뭐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전에 당 함수로 배웠잖아요. 뭐 x의 세제곱, x의 네제곱, x의 다섯제곱, x의 백제곱보다도 빠른 게 이런 형태들이에요. 2의 x승 이런 거. 증가폭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큰 수가 있을 때, 이렇게 매우 큰 수가 있을 때 큰 수를 좀 해석을 하려면 작은 수로 좀 돌릴 수가 없을까를 이렇게 이걸로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큰 수를 역으로 이렇게 작은 수로 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석을 하고 싶었다. 작은 수로 해석을 하면은 큰 수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뭐 화학에서 몰 이런 거 배웠습니까? 분자의 개수 할 때 우리 몰 분자량 이런 거 쓰잖아요. 개수가 엄청 많거든요. 뭐 또 예를 들면 2에 막 32승 이런 것들 보더라도 되게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 엄청 큰 수거든요. 근데 얘를 우리가 좀 대충 어느 정도 수가 될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얘를 32번 곱하다가는 사람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잘 쓰는 십진수 체계에서 대충 몇 자리 정도 될까? 그리고 얘는 어떤 배열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로그를 쓰면 되더라. 왜냐면 우리가 로그에 a의 m이 x로 로그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x를 작은 수로 큰 수를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그에 대한 어떤 값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이 그 m이라는 이 큰 수를 작은 수로 돌렸기 때문에 작은 수를 역으로 이제 큰 수가 이제 몇 자리 정도 되는지 배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용로그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용로그 뜻부터 잠깐 알고 가시면 결국은 이 십진수 체계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걸로 보아서 10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생각 키우기에서도 이렇게 아주 큰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는 이런 수가 있죠.
얘를 작은 수로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를 이용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로그를 이용했던 거예요. 이 로그를 이 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수로 해석한 사람이 네이피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로그를 보자.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보러 갈게요. 네, 여기 있죠. 영국의 수학자 네이피어는 1550년도, 1617년도 로그를 발견하고 로그표를 발견했다. 이 사람이 이제 큰 수를 작은 수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로그표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로그표도 이제 좀 보게 될 거고, 상용 로그표도 뜻도 일단 보게 될 건데, 결국은 우리가 손가락 10개잖아요. 십지수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상용 로그 뜻은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로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그, 상용 로그를 10을 밑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할 때마다 10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밑이. 그래서 얘를 이제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미 양수 n에 대해서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니까 로그 이렇게 10의 n 이런 거 있죠. 이런 형태를 이제 밑 10을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로그 n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쓰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실 때 만약에 이제 로그 밑이 없는 경우라면 이상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상용 로그구나 밑이 10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밑이 10인 로그군. 로그 10의 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용 로그 이제 정의를 이렇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안 어렵죠? 까지는. 뭐 조금 여담을 잠깐 하자면 수학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또 이렇게 상용 로그를 쓰진 않습니다. 수학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그 미적분 뭐 제대로 이제 배울 학생들은 언제쯤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학자들은 로그를 생략 어떤 의미로 쓰냐면 로그에 e라는 수가 있어요. 무리수 e. 이 로그의 e를 로그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고 나중에 l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ln은 로그 e를 이제 줄여서 ln이라 쓰는데 원래는 이제 로그라고 쓰면 수학에서는 이제 e를 뜻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로그 10을 밑이 10인 로그를 생략해서 로그 n이라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혹시나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런 거를 공부했는데 갑자기 계속 로그로 쓴다면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적잖게 좀 놀랬고 충격을 받았었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여담이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됐죠? ln은 나중에 배우시고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로그 n을 쓰면 그냥 밑이 10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상용 로그는 어디에 쓰이느냐 이 말인데요. 지금 밑이 10인 로그인데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 우리 1234라는 수가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234로 표현하게 되면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10을 활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반드시 제가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완전히 작은 이런 일반적인 수 A라고 할까요? A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의 형태는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런 형태로 무조건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의미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1과 10 사이에 있는 어떤 수지만 실제로 이 수의 배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수의 배열과 관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는 이 형태는 이 숫자의 자릿수와 관련이 생기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 위에 있는 지수 3이라는 의미가 자릿수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릿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이 수의 배열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가수라고 하고 자릿수 관련된 것을 지표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배웠었는데요. 이제 그게 빠져가지고 좀 더 이렇게 왜 10을 밑으로 한 로그를 쓰는 건지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정도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따로 이제 로그로 빼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1보다 같거나 크고 이 a라고 한다면 a가 10보다 작다라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이 a의 x승은 m이다라는 수는 x가 증가를 하게 되면 m도 따라서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a가 1보다 클 때는요. a가 1보다 크면 상용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a가 일반적으로 10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기 때문에 x가 증가를 하게 되면 m도 같이 증가를 하고 m이 또 증가를 하면 x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똑같이 증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a라는 수가 1하고 10 사이에 있다면 로그를 취했을 때를 보세요.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보시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로그에 a가 되고 로그에 10이 되는 거예요. 로그에 10이라는 것은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1로 볼 수가 있고요. 얘는 0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0과 1 사이의 수가 된 거예요. 얘를 보통 우리가 알파라고 쓰고 예전에 가수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런 0. 뭐뭐뭐뭐의 형태로 0. 얼마 형태로 로그 A 값을 항상 이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용 로그 표 때문인데요. 상용 로그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잠깐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열과 이 오른쪽에 있는 행 있죠?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읽는 수고요. 예를 들면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쫙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0.000부터 0.9996까지 쫙 수가 배치가 돼 있죠. 이 수들이 전부 다 로그 1. 그러니까 한 자리 수점 얼마 1과 10 사이에 있는 로그를 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역으로 읽어낼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얘를 가지고 얘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수든 우리가 대략적인 수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0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지는 수에 대한 상로그 값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할 때 있죠. 개념 확인 보시면 로그의 1000은 로그의 10의 세제곱이죠. 얘가. 그러니까 3이 떨어지고 우리 이거 k가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세 자리가 되는 거고 로그 0.0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관련시켜가지고 잠깐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한번 볼까요? 그럼 10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보도록 하죠. 일단 로그 1이 있을 거예요. 로그 1. 10의 0제곱이죠. 그 다음에 로그에 10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에 100이 있어요. 로그에 1000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밑이 전부 다 10이거든요. 자, 방금 우리 로그 1000이 3이라고 했죠.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2가 돼요. 2가. 얘는 1이 되죠. 얘는 0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얘들이 원래는 지수 형태지 않습니까? 지수의 그거는 한 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수의 커지는 폭들은 엄청 빠르게 바바박 증가하고 있죠? 1, 10, 100, 1000. 그런데, 이 지금 1과 10에, 그리고 10과 100, 100과 1000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점 계속 올라간다고 볼 것 같으면, 얘와 얘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두 자리고, 얘는 지금 세 자리죠? 그래서, 이 어떤 이제 x라는 수가 있을 때 로그 x를 딱 취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x가 10과 100 사이에 있는 수라고 생각해 보죠. 10보다는 가까운 크고 x가 100보다는 완전히 작은 이런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수를 생각하면 이 x라는 수의 실질적인 자릿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34.2345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정수 자리로 따지면 두 자릿수죠, 두 자릿수. 34니까, 그죠? 두 자릿수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은 최초로 세 자리가 되는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로그를 한번 재보면, 로그 10은 1이고, 로그 x가 있을 것이고, 로그 100은 2죠. 그러니까 이 로그 x, 이 x가 34점 뭐 얼마 이렇게 되면 실제로 1점 얼마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 값이. 결국은 이 1이라는 녀석은 이 34라는 자릿수하고 관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그 값에 대한 이 수의 배열들은 실제 이 수의 배열과 관련이 있겠죠. 이 거꾸로 역으로 찾아가면 0. 얼마에 해당되는 얘를 로그표를 통해서 찾아보면 배열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수들의 자릿수와 관련된 게 바로 이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상록로그 표를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록로그 값을 구하라 돼 있는데 이 수는 대충 한번 일단 구해보죠. 우리가 로그 100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이죠. 얘가 이 2가 생략됐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거듭제곱근의 뜻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10의 제곱 100은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으로 볼 수, 2분의 1승으로 볼 수 있고, 얘는 지금 10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죠. 그래서 얘가 툭 떨어질 거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자, 즉 얘를 살펴보시면 2.5가 되는 거예요. 2.5.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요렇게 쓰려고 상용로그가 원래는 있었던 거예요. 이 2에 해당되는 이 정수 부분 있죠? 2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자릿수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2가 자릿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이 보시면 아까 우리 적어놓은 거 볼까요? 2, 3 사이에 세 자리하고 네 자리가 있죠? 그럼 2.5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수가 이 100 곱하기 루트 10이라는 이 수가 로그를 재했더니 2.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요게 2.5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 100 루트 10이라는 수는 최소한도로 몇 자릿수라는 얘기예요? 세 자릿수라는 얘기예요. 세 자릿수. 얘는 세 자릿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자릿수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왜냐면 100하고 1000 사이에 있잖아요. 2하고 3 사이에 2.5가 있으니까 자릿수는 1000은 네 자릿수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니까 명백히 이제 세 자릿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대략적인 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루트 10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그도 그럴 것이 얘가 3. 얼마죠 원래는. 그러니까 4보다는 작고 분명히, 그 다음에 3보다는 커요. 3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실제로 3. 얼마라는 얘기고, 얘에다가 100을 곱해보세요. 100을 곱해봤자 300점 얼마 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 자릿수라는 게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얘 앞에 있는 이 수는 자릿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면은 한 1 줘버리면 세 자릿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인데요. 5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거냐라는 건데, 5는 이제 상용로그 표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쌤하고 같이 보도록 하죠. 상용로그의 값은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상용로그 표는 0.01 간격으로 1.00부터 9.99까지의 수에 대한 상용로그 값을 반올림해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다. 결국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써놓으세요. 근사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치예요, 어림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상용로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공학용 계산기로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로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보통은 계산기를 이제 시험 때는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줄 겁니다. 혹은 단 뭐 로그 얼마의 값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주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근사값으로 될 수 있다는 건 사실 실수가 굉장히 조밀하고 루트 2 같은 것만 해도 1.414156872 이렇게 계속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분명히 근사값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상류로그 표의 값을 반올림한 어리수이지만 편의상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 이제 표를 읽는 방법인데요. 상용로그 표에서 1.252 값은 자 1.252 값 로그 1.25란 것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1234는 1. 얼마 얼마 얼마의 10에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했죠. 수를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과 10 사이에 있는 이 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형태를 이제 상용로그표로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런 형태를 상용로그표로 읽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모든 표를 다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읽기 위해서. 위에 굳이 이제 1점 얼마, 그러니까 뭐점 얼마 얼마 형태로 무조건 돌리겠다. 그러면 대략적인 수들은 1.0부터 9.9까지 다 뭐점 얼마로 다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읽을 때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1.25에 요 앞부분에 1.2에 해당되는 여기까지를 왼쪽에 있는 행에서 1.2를 딱 찾고 그다음에 뒤에 마지막 자리에 있는 5 있죠.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5를 딱 갖고 와서 이 두 개의 교차가 되는 지점을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의 값이 얘의 로그 값이 0.0969 이렇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1.2 가로줄과 5의 세로줄이 만나는 곳의 수인 0.0969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한 김에 얘가 대충 어떤 수인가를 상로그 표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2라는 것은 자릿수가 관련이니까 빨리 구하고 싶을 때는 얘가 세 자릿수인 거는 이제 확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0.5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자, 0.5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얘를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이제 잘 보세요. 2 더하기 상용로그표를 어떻게 쓰는 건지 보는 거예요. 0.5죠. 자, 2는 이제 로그로 다시 돌려볼 거예요. 로그에 상용로그입니다. 밑이 10이고 10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0.5를 로그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0.5를 거꾸로 로그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표를 보고 0.5가 되는 그 값을 거꾸로 이제 또 찾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한번 다시 가볼까? 자, 표가 있습니다. 0.5에 해당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순서를 쭉 가고 있으니까 0.5는 요 정도 사이에 있겠죠. 대략적으로만 알면 됩니다. 0.5가 요 정도 사이에 있으니까 3. 로그의 3.1 아니, 자, 이 그림이 그려지나? 3.16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로그의 3.16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로그의 3.16. 3.16. 자, 로그의 3.16 정도로 볼 수가 있다. 로그의 3.16은 거꾸로 읽어보면 0.5 정도로 나오죠. 대략적인 근사치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처리하게 되면 로그의 3.16 곱하기 10의 제곱. 즉, 두 개 똥똥 올라가니까 316 정도 되는 수인 거죠. 다시. 이 수가 쭉 가니까 이 수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십진수로 해석을 하고 싶으면 루트 10이란 건 우리가 파악이 어려우니까 316 정도 되는 수다라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이해되시죠? 아주 큰 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건데요. 일단은 상용로그표를 읽는 연습부터 좀 해봅시다. 상용로그표는 기본적으로 뭐점 얼마 얼마 형태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한 자리 숫자리로 다 줬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번, 3번만 한번 해볼까요? 2번. 로그 7.2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갑니다. 어디 갔냐? 왜 일로 왔지? 잠시만요. 자, 한번 가봅시다. 표 로그 7.2. 자, 7.2는 왼쪽에 있는 열에서 7.2를 보면 되죠. 7.2. 그 다음에 그 다음 수는 0이죠. 7.20을 읽으면 되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 요 보이죠? 이 부분. 7.2에 해당되는 이 부분입니다. 0.8573이 되겠군요. 0.8573. 얘는 0.8573이다. 그 다음에 로그의 2.13을 볼까요? 로그의 2.13. 자, 로그의 2.1, 2.1에 해당되는 게 여기죠. 보입니까? 다음 3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죠. 이 교차점을 읽어주면 따라옵니까? 이 부분이죠. 0.3284입니다. 0.3284. 이 교과서 뒤에 보면 있습니다. 0.3283 이렇게 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질문이 잠깐만요. 3284인데 3283이랬네 또. 당연히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상용 로고는 무조건 이런 수밖에 못 읽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그러면 로그에 21.3은 어떻게 읽을 것이냐? 라는 것은 얘를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리만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읽느냐, 얘는. 로그에 읽어볼까요? 어떻게 돌리면 돼요? 무조건 이 형태로 돌리면 되죠. 2.13 곱하기 뭐예요? 21.3이 되려면 10이 있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다시 이제 로그의 성질 때문에 우리 이거 곱이 있으면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로그 2.13 더하기 로그의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로그 10에 10이니까 1이죠, 1. 그러니까 로그 2.13은 아까 0.3284가 나왔고 이건 표로 찾을 수가 있고 물론 근사치입니다만은 더하기 로그 10은 1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3284. 그리고 1은 자릿수에 해당되더라. 1이면 두 자리다. 두 자릿수 맞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뒤에 있는 수는 어떤 배열과 관련되더라. 거꾸로 0.3284를 찾아보면 2.13이 될 거니까 얘는 213으로 배열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임의의 양수 n은 이건 실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 100루트 10 이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도 실수잖아요. 이런 수조차도 우리 몰 분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과학에서 쓸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임의 양수 n은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단 a가 1과 10 사이에 있는 수. 아까 전부 다 우리 몇 점 얼마 얼마로 이렇게 다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의 n제곱, n은 정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1, 2, 3, 4 기억나시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갖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1과 10 사이에 있는 수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 표를 잘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상용로고 표를 읽기 위해서. 따라서 n의 상용로고 값은 a 곱하기 10의 n제곱이고 얘를 이제 우리 그 로그의 성질 1번을 2번인가요? 2번을 사용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로그 성질 1번인 것 같네요. 로그 성질 1번을 사용해가지고 쪼개고 얘를 n을 넓어가지고 n 플러스 로그 a로. 그래서 임의의 양수 n의 상용로그는 반드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로그 n은 n 플러스 로그 a. 단 로그 a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a가 이제 그 로그라는 값이 밑이 10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취해도 성립하거든요. 부등식. 나중에 로그 부등식 이런 거 보면 이제 배우겠지만 그래서 로그를 똑같이 취해주면 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형태. 예전에는 이걸 가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무조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자릿수 관련이고 얘는 수의 배열과 관련이 있다. 필기만 조금 해둘까요? 얘는 자릿수 관련, 얘는 배열 관련이에요. 물론 0. 얼마 얼마인 것도 가능한 거예요. 로그의 0. 얼마 얼마면 이 자릿수 관련은 소수점 아래 뭐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니게 등장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 언급만 할까요? 또. 로그에 아까 이제 1보다 작은 수를 생각해 보시면 0.1 있죠. 그다음에 로그에 0.01이 있겠죠. 10진수니까 전부 다 10진수 체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로그에 0.001이 있죠.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더 작아질 수가 있는데, 그죠?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에 로그 취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3이죠? 바로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0.0245 이런 거는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0.0245는 여기쯤 있어야겠죠? 0.0245. 그러니까 얘보다는 크죠? 얘보다는 작죠? 미안합니다. 더 위에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한 칸 더 만듭시다. 로그에 0.00 좀 쓰고 올게요. 자,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면 그래요. 0.000245였나? 이런 거 보면은 얘가 지금 이 수보다는 크죠? 그다음 이 수보다는 작죠? 미안합니다. 한 개 더 쓸게요. 이 수보다는 크고 이 수보다는 작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의 값은 로그를 취했을 때 이 값은 대충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형태로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3. 얼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의미를 해석할 때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게 세 번째부터다.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수가.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수는 이 수의 배열을 거꾸로 이제 이렇게 로그 상용로그 표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두 개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수 있죠. 아까 우리 모래알 만큼 작은 수, 혹은 우리 분자 크기, 뭐 원자 크기도 왜 뭐 10의 마이너스 24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과학에 보면. 그런 형태도 실제로 아주 작은 수를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로그가 이제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이제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용 로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형태를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나요? 한 개만 또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뭐 또 대충 2의 34승 2의 34승은 32승이랄까? 2의 32승은 대충 몇 자릿수인가? 뭐 이런 이제 또 수는 대충 어떤 형태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겠죠. 얘를 하루 종일 뭐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이제 앞에 했던 이런 상용로그 표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유의미하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얘가 과연 몇 자릿수일까? 그리고 어떤 수 정도 될까? 확인을 하려면 얘에다가 상용로그를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상용로그. 자, 상용로그 취해보면 우리 로그 성질 때문에 어떻게 되죠? 30이 떨어지고 곱하기 로그 2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로그 2는 어떻게 찾느냐? 이제 표를 이용해서 찾는 거죠. 표를 이용해서 찾아보면 표 갑니다. 자, 로그 2는 어디 있니? 로그 2는 왼쪽에 2.00을 읽으면 되죠. 2.00. 그럼 0.3010이에요. 0.3010. 그래서 얘는 32 곱하기 0.3010
3010, 30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를 계산을 대충 해주면 쌤이 해보니까 9.632나 632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얘가 지금 딱 보이는 순간부터 9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0자릿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자릿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야. 10자릿수 엄청 큰 수겠죠. 그 다음에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건가 이제 따져볼 것 같으면 얘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예전 교육 과정에서 지표와 가수라고 했는데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거꾸로 다시 로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9는 우리가 다시 로그로 돌리려면 로그에 10의 9제곱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얘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0.632는 거꾸로 상용로그 표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0.632는 대충 어느 로그 정도 될까 볼까요? 0.632 여기 633 0.632 이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요 사이에 있는 수니까 로그 4.29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로그 4.29 632는 이 정도 되니까 그럼 로그 4.29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는 상로그표를 역으로 읽어보니까 로그에 뭐라고? 4.29 정도 되더라. 자, 로그 더하기 2가 나왔으니까 다시 얘는 안으로 들어가겠죠. 로그에 4.29 곱하기 10의 9제곱 정도의 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벌써 이게 색깔이 잘 안 되던데. 이 부분 있죠? 또 안 나오네.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수 있죠, 요 수. 요 수는 대충 근사치로 요런 수 정도 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는 429000000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요 정도 수 정도로 어림잡을 수가 있다. 계산을 하려면은 이게 정확히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빠르게 수가 어느 정도 되지 파악하고 싶을 때 큰 수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용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아까 쌤이 이야기했죠. 432도 쌤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돌리면 되겠어요? 똑같이 이제 한 자릿수 형태로 4.32에다가 10의 제곱을 주고 여러분이 거꾸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세요. 합으로 쪼개고 4.32를 예외라 했으니까 이렇게 2를 더해주니까 2. 얼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항상 4.32로 기준 잡아서 한 자릿수로 기준 잡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2제곱 주고 내려주고 얘를 2개 빼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소수점 자리 첫 번째에서 0이 아닌 그러니까 그죠? 소수점 자리 아니죠. 실제로는 얘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635로 봐야 되는 거니까 소수점 자리 두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요거를 가수라는 이 부분이 항상 양수가 나오게끔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0.3645잖아요. 근데 얘는 더하기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유의미하게 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각자 좀 풀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복잡한 형태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찰나 아주 작은 수도 이제 상용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각자 지금 한번 해보시고 시작하세요. 요거는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절대 등급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관계식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이제 실제로 상용록에서 쓰인다는 얘기인데 지구에서 r 파섹만큼 떨어져 있는 별의 절대 등급을 m, 겉보기 등급을 small m이라면 rm, m 사이에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아주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 등급이 large m이라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대 등급을 구하라고 했는데 거리는 요만큼 떨어져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리를 집어넣죠. R 파생만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 얘라 했으니까 이걸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찾는 이 m은 자, 스몰 m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7 더하기 5의 로그의 상용로그입니다. 밑이 12생이 되고 스몰 r이 뭐냐? 거리가 요거죠. r 거리.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5.3이네요. 나누기 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6.7이고 더하기 자 얘를 이제 처리할 건데 10의 1제곱 나누기 얘니까 1 빼기 얘죠. 맞습니까? 우리 지수법칙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기일 때는 빼기로 처리하니까 얘는 로그에 10에 1 빼기 얘를 하면 6.3인가요? 맞습니까? 1 더하기니까 그죠? 1 더하면 6.3 됐어요. 자 그럼 얘 툭 떨어지고 얘 1 사라질 거니까 마이너스 26.7 더하기 5 곱하기 얘는 사라지고 6.3 얘 계산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절대 등급은 얘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용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수의 단위 얘가 막 모호, 순식, 찰나, 허공, 수학 동화에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경찰관 아저씨가 그런 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용로그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표 가수가 막 들어가면 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그런 건 사실 선생님이 교양 정도로 언급만 하는 거고 자릿수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 배열과 관련되는 게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걸 이게 왜 그런지를 지금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다음 상용로그표를 사용하기 위해서고 아주 큰 수를 작은 수를 대략적인 근사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용로그를 쓴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거 표를 좀 읽을 수 있고 거꾸로도 좀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도 찾아낼 수 있고 이 정도만 아셔도 수능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로그가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셔야죠. 스스로 익히는 지수와 로그. 이제 선생님 단원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런 부분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제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이면은 이걸 발표 평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좀 소통하면서 친구들 푸는 풀이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좀 시키고 이렇게 할 건데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오셔야 되는데 꼭 안 풀어오시더라고요. 네, 살펴보면 한 반 정도 푸나? 지금 처음 우리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개념하고 이런 거 천천히 이제 다뤄보세요. 시험에 나온다 해도 이걸 안 풀대요. 계속 뭐 이상한 다른 문제집만 풀고 있고 푸셔야죠 당연히. 시험 공부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해서 풀고 안전지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교과서를 뚜껑 팝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뭐 크게 그래서 지수와 함수와 로그 함수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반드시 숙제로 좀 풀어주실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용로그 여기까지 마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